자, 먼저 경로라고 하는 건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절대 경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주소를 절대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요,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요. 자,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주소를 우리는 절대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집 주소 이런 것들이 절대 경로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표준 주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절대 경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 주소로 사용하는 표준 주소가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학원을 우리가 주소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인가요? 강서구 맞죠?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해가지고 무언가가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특정 위치라고 하는 건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수많은 구 중에 강서구, 그 안에 여러 동 중에서 화곡동까지 어떠한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표준 주소, 즉 특정 주소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절대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반면에 상대 경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 경로는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경로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주소를 우리는 상대 경로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내일이죠. 우리 집 앞마당에서 파티를 할 거예요. 가든 파티 좋아하시죠? 자, 스테이크도 굽고, 예, 와인도 먹고, 그리고 음악도 듣고, 뭐, 특별 가수 원하신다면은 초청도 해가지고 같이 놀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집까지 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화곡역으로 가셔서 지하철을 타신 다음에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경인선으로 갈아타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내려서 거기서 보이는 파란색 지붕이 있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라고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가는 길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상대 경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자, 상대 경로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집까지 가는 길, 집까지 가는 방법 등, 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자, 설명이 되어지는 것들, 이거를 상대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웹에서 사용할 때는 절대 경로, 상대 경로 둘 중에 한 가지만 쓰지 않고 둘 다 쓸 거예요. 그렇지만 주로 쓰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상대 경로를 주로 씁니다. 그러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뭐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하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냐 그 차이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특징은요, 절대 경로는 정확해요. 그쵸? 내가 어디 위치에 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그러면은 내가 부산에 있어도 택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상대 경로라고 하면요. 위치가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아까 설명했던 것대로는 집에까지 오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부산에 있고 거기에 있는 저기 하필이면 지하철역이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홍대역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물론 서울에만 홍대 입구역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부산에도 비슷한 지명의 홍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가 말하고 있는 홍대 입구역하고 부산에 있는 홍대역하고는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위치로 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좀 멍청하게 소리가 될지도 모르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이제 단국대로 갔는데 저기 성남 쪽에 단대 오거리 있죠. 거기 나는 단국대학교 오거리인지 알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 단국대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았더니 단대역은 없고, 예, 단국대 역이 없어요. 한남역에서 내려야지 단국대로 갈 수가 있었죠. 그 당시는. 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대학교 면접은 못 보고 그 서류 전형할 때 그 인지대값 그때도 거의 한 9만 원 돈 했었어요. 네, 그 돈 그냥 날리고 예, 집에 가서 시험 그 면접은 잘 봤어? 라고 물으시는데 아, 예, 잘 봤어요. 했죠. 엉뚱한 대로 잘못 갔어요. 그럴 수는 없고 그러잖아요, 막. 자, 그래서 제가 그 현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못 듣고 갔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지역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상대 경로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경로를 쓰는 게 나을까요? 상대 경로를 쓰는 게 나을까요? 자, 뭐 일단은 절대 경로가 정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에서 옆 강의실로 택배를 보낸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주소를 써가지고 보내면 서울까지 가서 서울특별시 우편 집중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상대 경로로 표현을 하자면은 문 열고 바로 옆 강의실 빠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절대 경로는 속도가 느린데 상대 경로는 정확하지 않은 대신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저 상대 경로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 문서에서는 상대 경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자, 지금 경로를 사용한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로 위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그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쓰시고 이 그림 크니까 너비를 일단은 200으로 줄여 놓죠. 그래서 여기다는 상대 경로 테스트라고 이름을 얼티네이트로 써 놓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경로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용을 할 거죠. 그쵸? SRC에다가. 그러면 지금 경로를 적용할 현재 문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 데이 04-1 이미지 컨텐츠.html 이 문서가 현재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폴더를 보시면 자, 이 문서가 지금 현재 문서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미지 그림이 어디 있냐 폴더가 이거 하나만 있지만 만약에 여러 개 폴더가 있다 그러면은 자, 아까처럼 우리가 그 폴더의 이름을 써주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미지 폴더니까요. 이미지 폴더 안에 픽 02든 05든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은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상대 경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경로도 한번 써볼게요. 절대 경로 위쪽에 쭉 올라가셔서 여기 아래 p 태그 밑에다가요. 똑같이 이미지라고 쓸 건데, 자, 아이고, 다시. 이미지. 자, 여기도 너비를, 이번엔 높이를 150으로 줄일게, 150으로. 자, 그러면 특정 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만드냐, 아니면 웹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만드냐, 두 가지거든요. 그럼 웹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는 가장 먼저 웹이라고 하는 뜻을 여기다가 HTTP 콜론 요렇게 써 놓았을 때 얘를 웹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웹. 그래서 여기에서 특정 사이트를 우리가 찾을 건데요. 자, 잠깐 우리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링크 걸 그림 한번 찾아봅시다. 구글 들어가서 자, 구글에 들어가서 우리 그림 하나 찾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저는 강아지 한번 강아지 검색을 할게요. 강아지 북어체? 강아지로 북어로 그리나요? 자, 강아지 해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원하시는 그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그림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미지 복사라고 있을 거거든요. 이미지 주소 복사 보이세요? 자, 이거를 딸깍 한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가지고 얘를 메모장에다 붙여 넣으시면은 이미지 주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https 웹에서 이미지 자 mypetlife.co.kr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컨텐츠라고 하는 폴더에 업로드라고 하는 폴더 안에 2019라고 하는 폴더 안에 09라고 하는 폴더 안에 042284라는 폴더 안에 자 이렇게 생긴 형태로 그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JPG라고 하는 확장자까지 들어있죠. 자, 여기까지 전부 다 복사를 아까 전에 하셨으니까 이 상태로 얘를 여기다가 src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요. 이 그림이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그대로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절대 경로로 해서 만들어진 그림이고요. 얘는 상대 경로인데 자, 주소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더미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구글이나 그런 데서 만약에 나는 더미 이미지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미 이미지 그러면은 자, 더미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찾아가지고 넣으셔도 되는데 자, 주소 한두 개 정도는 외워 놓으시면은 좋거든요. 자, 봤더니
자,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주소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사이트 링크가 없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플레이스 홀드 홀더 잠깐만 다시 볼게요. 네, 플레이스 홀드 점 이시네요. 여기 들어가시면 플레이스 홀더닷컴이네요. 자, 이게 주소인데요. 자, 플레이스홀더닷컴에 들어가시면 자, 더미 이미지라고 하는 걸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쭉 영어로 되어 있지만 설명 읽어보시면 되기는 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 넣고 싶은 곳에다가 이 형태의 주소 경로를 넣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그림은 GIF, JPG, JPG, PNG 형태로만 제공을 한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더미 이미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거 P 태그 지워버리고요. 이미지 태그 써주시고, 자, 먼저 더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웹에서 가져다 쓰는 그림이기 때문에 HTTP에서 절대 경로를 쓰셔야 돼요. 이거 주소가 place hold it 쓰시고 슬래시 놓고 이제 그림의 크기를 뒤에다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림을 400 곱하기 300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400x 300으로 쓰시면은 그 그림의 크기가 맞춰져서 그림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나는 이게 들어가는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한 칸 띄시고, 슬래시 하나 더 그리시고, 그림의 색상 코드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FF6600 넣으시면은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주황색을 만들어 넣겠다 그러시면은 주황색이 만들어질 거고요. 나는 글씨 색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 더 해가지고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넣겠다. 그러면 F 6개 넣으시면 얘가 또 흰색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시는 그림을 임시적으로 내가 넣을 때 이렇게 플레이스 홀드라고 하는 통해서 그림을 또 이렇게 임시 그림을 넣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플레이스 홀드 말고 여러 가지의 그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가지고 자, 뭐 여러 가지 동물 그림도 있고요. 스포츠 그림도 있고 그림으로 제공되고 있는 플레이스 더미도 꽤 많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미지 컨텐츠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실 거고요. 자, 그럼 저장하시고 세무사 하나 더 열겠습니다. 컨트롤 N 눌러서 컨트롤 S.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데 사이트라고 하면은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하는 것까지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이퍼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 04-2 언더바 하이퍼 해서 언더바 넣고 링크라고 쓰셔야 돼요. 얘는 그리고 .html. 자, 이거는 항상 확장자 반드시 써서 저장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장된 이름은 자, 타이틀에 있는 이름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또 H1 쓰시고 탭 누르시면 또 태그 완성이 되겠죠? 탭 누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 자, 문서 링크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링크하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다가 p태그 하나 쓰시고 또 탭 누르시면 p태그 만들어지실 거고요. 엔터 넣어서, 자,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여러 형태의 웹 문서가 연결이 된 거를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문서가, 자, 여러 개의 문서를 묶어서, 자, 책이라고 부르듯이요. 자, 여러 개의 웹 문서를 묶으면요. 자, 사이트라고 부르는 거, 사이트라고. 그래서 이 사이트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면은 로컬 사이트로 부르고요. 사이트가 자, 호스팅에 저장되어 있으면 이거를 웹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웹에 올려져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내가 지금 제작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상태인 것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문서들을 링크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에다가 hr 쓰시고 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아래에다 이제 h2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 배울 건데요. 이건 우리가 A 태그로서 A 태그. 이 뜻은 앵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앵커. 자, 앵커는 뭘 보고 앵커라고 부르냐면요. 자, 바다가 있고요. 배가 그 위에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배를 어느 일정 지역에 정박시키기 위해서 닻이라고 하는 거를 내리잖아요. 자, 그리고 닷과 배를 연결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을 우리가 링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 닷으로 내려진 거를 얘를 앵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앵커. 그래서 어느 배하고 어느 일정 지역을 연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A 태그라고 하는 개념으로 씁니다. 이걸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쓸 때는 우리가 다른 문서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문서를 연결할 수 있는 주소를 경로를 입력할 수 있는 걸 써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미지 할 때는 src라고 썼지만요. 여기서는 src를 쓰지 않고 다른 형태의 태그를 씁니다. 자, ul 태그 쓰시고요. li 곱하기 두 개만 쓸게요. 안에 다 씁시다. h4 플러스 p까지요.
자, 그래서 이 h 앵커 태그도요. 자, a 태그만으로는 작동을 하지를 않고요. 외부 문서와 연결하기 위해서 href라고 하는 특성을 써요. 그래서 여기는 역시 아까 봤던 경로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 href라고 하는 뜻은 하이퍼 레퍼런스라고 하는 뜻으로, 자, 외부 문서를 참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외부 문서를 참조하기 위해서 링크를 걸겠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경로 값이라고 하는 걸 쓰기 때문에 상대 경로 또는 직접 경로, 절대 경로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실 거예요. 얘 아래에다가 다시, 자, 피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이 아래에다 한번 써볼 건데, 자, A 태그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에서는 우리가 링크라고 하는 거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네이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네이버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했을 때 네이버로 연결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저장하시고 문서에서 여러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얘를 클릭을 해도 네이버라는 사이트로 넘어가지는 않죠. 그럼 이 네이버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게끔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네이버라고 하는 글자를요, A 태그로 둘러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A 태그 쓰시고, 자, 네이버가 이 A 태그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글씨를 잘라내서 안에다 이렇게 넣으시면은, 자, 링크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네이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href라고 써져 있는 특성에다가 값을 기록을 하셔야겠죠. 자, 근데 이건 지금 현재 같은 문서에 들어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쓰실 때는요, 절대 경로를 써서 http 콜론 슬래시 넣으시고요. 네이버.com 이라고 쓰셔야지 네이버로 연결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저장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지금 현재 이 창에서 네이버가 링크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문서도 한번 연결해 보실 건데요. 자, 상대 경로도 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A 태그 안에 여기에다가 자, 구글도 여러분들 한번 링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링크를 해 보실 거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자, 04-1 문서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데이 04-1 문서가 보이도록 얘도 한번 링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문서 말고 다른 것도 뭐가 링크를 할 수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링크를 할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픽처 01이라고 하는 그림도 한번 여러분들이 적당한 값을 여기다 쓰셔가지고 링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로 우리가 연결하려면요. http 콜론 슬래시 넣으시고 자, 구글 co.kr인가요?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링크 걸려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데이 04-1을 링크를 걸자라고 했죠. 그러면 링크 걸이 지금 현재 여기에 이 현재 문서는 04-2고요. 자, 여기에서 04-1은 이렇게 지금 바로 이웃에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바로 데이 04-1 HTML 확장자까지 써 주셔야지 얘는 링크가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04-1을 클릭하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문서가 그대로 여기서 열리겠죠. 들어가기 위해서 구글 누르시면 구글로도 넘어갈 거고. 그럼 이제 픽처 01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역시 픽처 01이라고 하는 거 이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지 폴더 쓰시고 이렇게 써 주시면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웹에서 열 수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지금 클릭을 했더니 계속 같은 창에서 같은 창에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창에서 새 창이나 그런 데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을 씁니다. 타겟 써서 타겟 속성의 값을 우리가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값은 목표 브라우저 이름을 써 주시는 거예요. 목적 브라우저, 목표 브라우저. 이거는 p 태그 지우고요. 안에다가 자, ul 자식 li 곱하기 4 쓰겠습니다. 자, 탭을 누를게요. 탭. 자, 그럼 아까 우리가 a 태그 경로 써놓은 거 앞이나 뒤에다가 타겟이라고 하는 특성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추가되는 값 중에 언더바 블랭크라고 하는 값도 있고요. 그리고 타겟이라고 하는 값 중에요. 자, 이거는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언더바 블랭크 저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더바 쓰시고 페어런트라고 하는 값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타겟 자, 언더바 탑이라고 하는 값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겟 자, 셀프라고 하는 값도 있습니다. 셀프는 잠시만요. 이게 언더바가 붙던가? 네, 셀프도 언더바가 붙네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목표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자, 앞에 목표 대신 이 블랭크라고 하는 단어로 넣어서의 뜻을 유추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쟤는 자, 블랭크가 들어가면은 블랭크 브라우저, 페어런트가 들어갔으면 페어런트 브라우저, 탑이 들어가면 탑 브라우저, 셀프가 들어가면 셀프 브라우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블랭크라고 하는 거는 뭘 보고 우리가 블랭크라고 이야기를 하냐? 비어 있는 거를 블랭크라고 하죠. 자, 그래서 비어 있는 브라우저에다가 링크된 문서를 거기다가 보내겠다, 열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어놓은 브라우저 중에 비어 있는 브라우저가 있나요? 없죠. 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건 지금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 들어있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설정해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홈페이지로 보이는 거지. 설정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디에선가 찾으시면은,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홈 버튼으로 보여질 표시가 뭐 무언가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비어있는 브라우저로 보여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블랭크 브라우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브라우저를 띄우는 거거든요. 띄워놓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를 얘가 링크를 거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비어있는 브라우저가 없으면 새롭게 브라우저를 비어있는 거를 열어서 거기다가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얘는 새창 열기라고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얘는 새창 열기. 자, 그럼 페어런트하고 탑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럼 셀프는 대충 무엇인지 아시겠죠? 얘는 셀프 자기 자신, 그러니까 즉 현재 창에서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얘는 자, 새 창 열기라고 보다 새 창에서 링크를 하겠다. 셀프는 현재 창에서 링크하겠다. 페어런트는 우리가 부모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즉 부모 창에서 링크하겠다. 탑은 꼭대기죠. 꼭대기 창에서 링크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 창이 무엇이고 꼭대기 창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이 UL 태그 아래다 한번 써보죠. 자, P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우리 처음에 했던 문서 중에 day01 문서가 있을 거예요. A 태그 쓰시고 먼저 day01 다시 1 얘를 링크를 걸 겁니다. 그럼 찾으시면 되겠죠? hello HTML 얘는 새 창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타겟을 블랭크로 넣으시면 얘는 새 창에서 보일 거예요. 자, 문서 열어서 새로 지금 하시나요? 데이01 누르시면은 새로운 탭이 열려서 얘네가 계속 지금 보여지고 있죠. 지금 새 창이 없으니까 지금 무언가 다 내용이 들어있는 형태잖아요. 없으니까는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비어 있는 거를. 그러면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데이01이라고 하는 문서에 그리고 또 이 친구 자, 여기 보여지는 이 브라우저들은요. 자, 이게 윈도우가 열릴 때 처음부터 여기에 보여지고 있던 거는 아니죠. 얘네들이요. 자,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또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데이 02를 클릭했기 때문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태어났다라고 그러면은 얘를 탄생하게 해준 이 원래 모 브라우저 있죠? 얘를 부모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여기서 언더바 페어런트라고 링크를 걸고 여기서 클릭을 하면요.
클릭된 문서는 여기 모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페어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꼭대기는요,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문서가 있고요. 여기에서 무언가를 내용을 클릭을 했더니 얘가 새 창 열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창이 하나가 열렸어요. 얘 때문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떠한 무언가 링크가 있어갖고 클릭을 했더니 얘도 블랭크로 되어 있는 거예요. 클릭했더니 얘도 역시 새 창에서 얘가 또 열린 거예요. 또 클릭했더니 얘도 무언가를 새 창에서 또 무언가를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서가 쭉 브라우저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열린 이 문서에는요, 여기에는 언더바 탑으로 해가지고 링크가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겠죠. 얘 기준으로 봐서 얘 부모 브라우저는 얘일 거고, 이 친구의 부모 브라우저는 얘일 거고, 얘 브라우저는 얘가 부모가 되겠죠. 그럼 얘 부모는 또 누가 있나요? 없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 우리 이제 뭐,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쭉 올라가시면은 누군가가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시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탑이라고 그러면은 가장 최상에 있는 이 시조 브라우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링크가 되어 있는 게 여기에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링크를 했을 때 이전 브라우저에서 페이지가 보이거나 그렇게 했던 적이 있던가요? 없었죠. 그래서 페어런트나 탑은 거의 안 써요. 어디에 쓰냐면은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쓰긴 썼는데 지금은 프레임셋을 우리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셔야지 되는 거는 새창 열기와, 그쵸? 그리고 현재 창 열기 두 가지 뿐인데, 자, 우리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 클릭해도 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현재 창에서 열겠다 그러시면 타깃을 아예 안 쓰면 되는 거고, 새 창에서 열겠다 그러면 타겟 블랭크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블랭크 하나만 외우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놓고,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20분까지 쉴게요.